야권의 민주당의 반일몰입니다. MBC 뉴스의 유튜브인데요. 손석희와 황석영의 대담 내용인데 저게 일단 MBC에서 저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재명 대표의 그 신친일파 척결 챌린지, 윤 정권은 우리 역사를 친일로 덧칠하고 있다. 그리고 몰역사적이고 굴종 외교,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또 이렇게 친일 문제, 친일파 문제를 오늘 정면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총력적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총력적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이게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MBC 뉴스도 관련 지금 친일파 관련 기사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 반일몰이가 현재 국면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동권들,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운동권들의 치밀한 그리고 전술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현재 야당과 민주당, 야당과 이런 좌파 세력들한테서 제기되고 있는 이 친일몰이가 어떤 구도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80년대까지 말입니다. 80년대까지는 운동권의, 대한민국 운동권들의 주된 이슈가 반미였습니다. 86년에 가장 그 서울대 김세진, 이재호 두 학생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 외친 구호가 반전, 반핵, 양키 고홈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학가를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미운동이 이런 그 대한민국 운동권들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그 가장 큰 두 가지의 기둥이 뭐냐면 반제, 제국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겠다. 그리고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조선노동당, 북한 정권의 두 가지 큰 목표인데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는 운동권인들이 반미투쟁, 반제국주의 투쟁,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바뀝니다. 반미가 더 이상 대중들에게 작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중들에게 반미 이슈로는 더 이상 대중들이 잘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 반일입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에 반대한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대협에 관련된 윤미향의 종군 위안부 관련 모임 있지 않습니까? 정대협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1991년에 죽은 김일성이 이 정대협과 이것을 전 세계에 수출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이 전체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한미일 동맹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입니다. 이 소체 세 발처럼 서 있는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 세 나라의 강고한 동맹이 이 한반도를 적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김일성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는 지금 더 이상 이간질을 하고 갈라치기 하기 어려워졌어요. 대한민국의 운동권들이, 지하에 숨어있는 운동권들이 이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으려고
1980년대, 70년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한미일 관계의 약한 고리가 뭐냐? 바로 이 한일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운동권들이 끊임없이 이 한일 관계를 끊으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협이 대표적인 이슈고요. 대한민국의 운동권들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반일몰이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뒤에 배후에 있습니다. 북한을 배후에 두고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민주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이 대한민국의 좌파들과 민주당이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척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동맹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갈라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구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를 하고 들고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구도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말 나온 김에 조금 하나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뉴라이트가 아주 논쟁입니다. 뉴라이트. 국회에서도 계속 뉴라이트. 뭐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뉴라이트가 뭐길래 이런 논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도대체 저 좌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뉴라이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라이트는 말입니다. 2004년도에 태동했습니다. 2004년도에 태동했고 이때는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교과서를 왜곡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바깥으로는 한미동맹을 흔들고 내부적으로는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 이 나라의 정통이 아니고 오히려 살짝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통성에 있는 것처럼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있고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나라를 완전히 뒤엎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 어떤 그 지식인 사회라든지 정치권을 바로 그런 것에 그런 것의 문제를 들고 나온 386 운동권들이 다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나라를 바로잡고자 일어선 세력이 뉴라이트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뉴라이트는 뭐냐면은 그런 대외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뒤흔들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좌파 세력들에게 반대하려고 나온 운동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러면 라이트 운동과 뭐가 달랐느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이전에 원래 있었던 라이트 우파 세력과 뭐가 달랐느냐? 주축이 말입니다. 운동권 세력이었습니다. 뉴라이트는 주축이 80년대에 반미 운동과 친북 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운동권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이 뉴라이트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강철 서신으로 유명한 주사파의 대보라고 할 수 있는 김영환이었습니다. 서울대 출신 김영환이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이었고 이런 그런 전향한 운동권들 그리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도 나왔죠. 안병직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안병직 교수님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의사들이라든지 교회 그룹들, 종교인들 그리고 변호사 그룹들, 법조인들 이렇게 당시에 범사회적인 신진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뉴라이트 그룹이었습니다. 이 뉴라이트 그룹은 당시 노무현 정부를 뒤엎고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키는 그런 어떤 그 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고 이 뉴라이트 그룹의 사상적 대부인 안병직 교수님이 바로 이 뉴라이트의 기본 사상의 그 근원을 제공했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 안병직 교수는 말입니다. 한국의 운동권들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1960년대 서울대에서 어떤 운동권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반체제 좌파 지식인들을 길러냈습니다. 거기서 길러진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번에 김문수 고용노동장관 후보자입니다. 뭐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권 투사들이 대부분 안병직 교수의 제자들인데, 안병직 교수는 어떻게 봤느냐면 대한민국은 식민지다. 그리고 아무리 대한민국은 이 노력을 해도 1세계,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앞서 나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해봤자 착취만 당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 이런 이론을 갖고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주사파 운동권 사상의 기반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안병직 교수가 동경대, 일본 동경대라든지 이렇게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론이냐면, 캐치업 이론입니다. 안병직 교수가 들고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아무리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노력을 해도 중심 자본주의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중심 자본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주류 자본주의 국가들한테 착취만 당할 뿐이지 피만 빨리지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을 갖고 대한민국을 설명을 했거든요. 기존에 설명을 했고, 이것은 남미의 종속 이론과 맥을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대한민국이 열심히만 하면은 1세기에 들어갈 수 있더라. 그 캐치업 이론입니다. 더 오히려 이렇게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 뒤를 따라가서 그들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흡수하면 앞선 국가들보다 더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운동권 제자들한테 생각을 바꿔라. 지금부터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안병직 교수의 어떤 이론과 설명에 크게 바뀐 사람이 바로 김문수 고용노동장관 후보자입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전향해서 당시의 신한국당이죠. 95년도에 전격 입당을 하고 전향하는 것은 이런 안병직 교수의 사상적인 감화가 있는 겁니다. 이런 틀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게 이런 뉴라이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좌파들과 모든 언론들이 이런 내용은 하나도 보지도 않고 왜 뉴라이트가 어떻게 싹이 텄는지 전혀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중세시대의 얼굴 주홍 걸 찍듯이 마녀 사냥하듯이 뉴라이트는 무조건 나쁜 것, 그리고 뉴라이트는 친일파, 뭐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가지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규정을 하고 뉴라이트라고 규정을 해서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일몰이와 뉴라이트라고 몰아붙이는 데는 이런 구도가 있다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조금이라도 이런 지적인 기반 위에서, 이런 사상적인 고민 위에서 탄생된 것이 뉴라이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번 주에 일어났던 전국에 대한 해설은 마치겠습니다.